백세 시대 백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암호화폐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 휴회를 끝내고 돌아온 미 의회가 검토할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 이 이슈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JP 모건의 비트코인 채굴 비용 추계치를 낮췄다라는 내용,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채굴 비용이 2배가 뛸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과,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26,000달러를 반짝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매수 신호가 왜 꺼졌나, 이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 휴회를 끝내고 온 미 의회가 검토할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 이슈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연내 주요 법률이 통과될 확률은 50% 미만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법안인데요. 하나는 지난 하원에서 7월 달에 통과한 내용인데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입니다. 이것은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IT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 디지털 상품 거래법, 이렇게 있는데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디지털 거래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안인데 뭐가 통과되는 게 좋느냐? 규제안이라는 것은 명확한 한계 그리고 허용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FIT 법안, 이것은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 의결을 거치는 이런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제 증권거래위원회를 비판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좋을 텐데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속만 하니까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들이 연내 통과될 확률은 50% 미만입니다만, 그렇지만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주시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번스타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증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번스타인은 가상자산 시장 곧 역대급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얻은 승소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러나 최근에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이 연기됨에 따라서 비트코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번스타인의 주장은 뭐냐면 기관의 참여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참여는 바로 불명확했던 규제가 도입되는 측면을 본 것이죠. 이게 뭐냐?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 뭐길래 기관의 참여가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명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규제 명확성이 생기면서 제한되는 것과 허용되는 것들을 법안에 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기관 투자자가 그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위험도를 체크하고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견고한 상승세가 펼쳐질 것이다. 기관화 장세라고도 하는 것이죠. 과거 상승이, 비트코인의 상승, 암호화폐 상승이 개인의 주도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기관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마련되는 것을 의심의 눈초리나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JP모건이 비트코인 채굴 비용 추계치를 낮췄는데요. 기존의 21,000달러에서 3,000달러 낮아진 18,000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비트코인 생산 비용을 3,000달러 낮아진 금액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제 채굴 비용이 이 정도 든다라고 보는 거죠. 18,000달러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장비를 혼용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채굴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감기가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자에게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만큼 채굴되는 개수가 줄어들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굴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채굴 비용 추정치 부근의 가격 수준에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의 하한선도 같이 내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채굴 비용의 추정치 부근의 가격 수준에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21,000달러에서 18,000달러로 추정치 부근의 가격이 낮아지면은, 그만큼 채굴 비용이 낮아지면은 채굴자들이 이익을 얻는 수준에서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21,000달러에서 현재 형성되고 있는 26,000달러 사이에서 팔려는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추정 비용이 낮아지면 당연히 그보다 더 낮은 선에서 매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감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채굴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굴 비용이 올라가면서 채굴자들도 이익을 얻는 수준에서 매각을 시도하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26,000달러를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왜 두 번이나 26,000달러를 회복을 했는데 다시 하락을 했을까? 매수 신호가 완전히 꺼져버린 건 아니고 26,000달러의 저항대를 두 번이나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선물도 있죠. 선물 시장도. 그래서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의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000달러 왔을 때 숏 포지션에서의 승부를 보기 위한 그러한 매도 포지션 유입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26,000달러를 두 번 터치하고 세 번 터치하고 하게 되면 저항대를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저항대는 약해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롱과 숏 포지션에서의 대립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저항을 뚫을 만큼의 그런 매수의 유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9월의 상승세는 매수 유입이 중요한 것인데 그럼 당연히 공급 면에서의 그 공급 측면에서의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200주선 주봉이 이제 200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200주선 아래에서의 움직임인데 200주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재는 60주선과 200주선 사이에 있습니다. 자, 60주선은 1년하고도 8주니까 1년하고도 8주. 그러니까 14개월 정도를 의미하겠죠. 200주는 4년이 조금 못 미치는 평균의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주와 200주 사이에 있는 비트코인 흐름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투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언제 잠에서 깨어날까? 이거 비트코인의 상승장에 대해서는 반감기보다 법정화폐 공급 증가가 관건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감기에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강세론자들은 내년 반감기를 강세 촉매제로 꼽고 있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주요 중앙은행들이 전년 대비 통화 공급을 늘려야만 강세 추세가 이어졌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유동성 공급, M2 통화 공급 증가율이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투자 자산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M2 통화 공급 증가율이 늘어나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투자 자산으로 봤을 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유동성 공급이죠. 단순히 그것만 봤을 때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봤을 때는 차별화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공급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크게 일어났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크게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유동성 공급이 있었던 것은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관련해서 은행에 공급했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중에 흘러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은행의 지준율로서 잡히는 그러한 공급이라서 시중에 흘러나오지 않는 유동성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것은 연준이 시중에 크게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유동성 공급이 어떤 측면에서 주어질 것인지 그것은 계속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위기와 관계된 겁니다. 현재 지정학적인 위기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눈이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은 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의 내란 그리고 대만에서의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이런 이슈들 그리고 중동에서의 움직임, 이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을 해야 되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만 발생했던 그 전쟁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됐을 때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유동성 공급이 될 수 있는 측면도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관련해서 지정학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글로벌 증시 그리고 부동산이 상승할까요? 자,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보자고 했어요. 지정학 위기가 발생했을 때 더 민감하게 발생하는 것은 상승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될 수 있고 골드, 금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주, 여기가 60주입니다. 60주, 그리고 200주 사이에 있습니다. 60주 선과 200주 선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주에 오게 되면은 지지를 받으려는 속성이 있겠죠. 60주.
그리고 200주 라인이 저항이었죠. 지난주는 200주 라인이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고 밀렸습니다. 만약에 60주 라인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입니다. 60주 라인은 바이. 여기는 적극적으로 바이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주봉의 60주 라인에서는 바이, 그리고 이 주봉의 60주 라인은 월봉의 60월 라인과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60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봉에서 봤던 60주 라인 초록색, 그리고 월봉에서 보는 60월 라인 역시 초록색인데 똑같이 23,000달러예요. 그래서 23,000달러 정도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하회해서 2만 달러 오게 되면 역시 2만 달러부터 23,000달러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60월을 깨고 반등했다가 다시 60월을 테스트하는 이런 자리에 와 있죠. 그래서 60월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락은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를 저울질할 가격대를 2만 달러부터 23,000달러 사이로 볼 것을 안내 드립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코인의 정보가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고 그 링크에 참여하시면 오태민 작가의 저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화 PDF 파일을 공유 받으실 수 있고요. 실시간 코인 정보를 공유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희 견해도 들으시고 전문가의 식견도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 받으시고 또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관점도 함께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